안녕하십니까. 현대사포럼 대표 이선교입니다. 많은 구독도 해주시고 많은 시청도 해주시고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알려줘서 유교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유교를 알아야 되느냐면은 지금까지 이 좌파들이 유교는 미군 때문에 인민군이 참패했다. 그래서 미군이 안 있으면은 벌써 통일될 거다. 이렇게 여지까지 선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는데 전사를 연구해 보면은 미군 때문에 참패한 것이 아니라 전격 작전, 속도전을 내지 않은 김일성 바보 작전에서 참패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북한에서는 옛날하고 달라서 20대, 30대 중에 강남 세력이라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이 한 700만 대가 이제 있다고 그래요.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남한의 정보도 세계 정보를 이제 젊은이들은 알게 되고, 그리고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왕조 세대에 대해서 그리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것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그래도 이제 뭉치게 된 것은 미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경제 제재를 해서 어렵게 살고, 미군 때문에 통일도 못 되고, 미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어렵게 산다. 미군 때문에 그 이유를 붙여갖고 여기까지 견뎌왔는데, 우리가 유교를 통해서 미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강남 세력들이 미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고, 김일성 바보 작전에 의해서 이렇게 6.25는 통일이 안 되고 해방전쟁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생각을 달리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서독하고 동독이 통일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러지만은 동독의 호네커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부패하니까 동독 시민들이 막 데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호네커가 보부강 슈나이트 보고 진압하라. 그러니까 진압을 않고 오히려 호네커를 잡아서 그냥 끝장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권을 잡아서 동독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돈이 너무 없고 도저히 운영할 수 없으니까 그냥 서독하고 합쳐버린 것이 독일의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핵을 중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이렇게 협조해가지고 이렇게 북한은 핵을 포기하게 하자. 그리고 소련하고 중국이 제재라. 하지만은 절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이렇게 헛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어떻게 붕괴되고 어떻게 한국이 통일되는가? 북한에서 1994년도에 30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뭐들 굶어 죽습니까? 굶어 죽을 때 그냥 김일성하고 대들어서 한바탕 해버리죠. 그래서 김일성 체제가 무너지면은 그래도 나머지 300만이 굶어 죽느니 김일성하고 싸워서 죽으면은 후배들이라도 잘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굶어서 죽어버려 그렇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잘 살려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가 돼야 북한 주민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탈북민이 한 33만 명이 와 있는데 3만 명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 너무나도 기가 막혀. 어떤 남편은 자기 부인이 소아마비라 걷지도 못하는데 그 부인을 업고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올라만 한 거예요. 그 내용을 보고 참 너무나도 가슴 아팠습니다. 북한이 잘 살 것 같으면 뭐더러 자기 부인을 업고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그만큼 살기가 어려우니까 후배들이라도 잘 살려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가 무너져서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야 북한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새로운 세대가 이제 정권을 잡아서 살라고 보니까 이게 돈이 없고 체제가 잘못되고 너무나도 기반 시설이 없어가지고 살 길이 없을 때 북한하고 남한하고 합쳐야 중공도 아무 소리 못하고 소련도 아무 소리 못하고 일본이나 미국도 아무 소리 못하고
한민족끼리 통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25는 제대로 잘 알아서 한 700만 대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니까 이 내용이 이 강남 세력들한테 알려져 가지고 6.25가 미군 때문에 참패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 바보 작전에서 참패했구나. 우리가 들고 일어나자.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어서 6.25 내용은 잘 여러분들이 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것을 북한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50년도 8월 외관전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관전투는 영동에서 25사단, 그리고 이제 상주근방에서 25사단, 영동근방에서 K소장 기병 사단, 2개 사단이 이제 영동 방면, 그 다음에 무주 방면, 그 다음에 보은 방면, 상주 방면은 이제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인민군 3사단과 4사단이 8월 6일 인민군 3사단이 외관 남쪽에서 낙동강을 이제 집결했어요. 그리고 8월 9일 날 새벽 3시 인민군 3사단 이제 공격을 하고 인민군 4사단은 무주 방면에서 그리고 인민군 4사단은 무주 방면에서 인민군 3사단은 영동 황관에서 이제 외관을 이제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인민군이 밀어붙이니까 이제 미군 2개 사단이 이제 외관을 이제 후퇴를 했어요. 외관을 후퇴했는데 외관에서 이렇게 다부동으로 대구 근방으로는 국군이 방어를 하고 외관에서 상주 근방 남쪽으로는 미 기병사단하고 미 25사단이 방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관을 점령한 인민군이 이제 그 낙동강 건너서 이제 이렇게 대구로 공격하려면은 이렇게 328고지 자구산이 있어요. 거기를 넘어야 대구로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민군 3사단이 이제 영동에서 김천을 거쳐서 외관까지 이제 점령을 해서 대구로 공격하려고 하니까 자구산은 거기는 국군 1사단 13년대가 방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낙동강을 건너서 이제 대구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낙동강 물이 많이 이제 흐르니까 낙동강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가마니를 이렇게 까르는데 가마니에다가 모래 넣어 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사람이 걸어가도록 다리를 만들었는데 완전히 막아버리면 물이 넘어가 버리니까 사람이 건널 만큼 50cm 간격으로 이렇게 모래 놓고 또 50cm 띄고 모래 가만히 놓고 50cm 띄워놓고 모래 가만히 놓고 그리고 물이 흐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 정찰기가 아무리 낙동강을 봐도 물이 흐르니까 다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밤에만 50cm 간격으로 모래가마니로 팠고 물까지 물이 샜는데 이제 넘어간 거죠. 참 이렇게 머리를 잘 쓴 거죠. 그러니까 부교가 없이 낙동강을 건너는 그 방법이에요. 제가 이제 현지 가서 이제 확인 한번 해봤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 낙동강이 좀 물이 깊었지만은 모래가만히 놓고 가면은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목, 그러니까 외관에 가면은 양목이라는 데가 있는데 양목이 낙동강 제일 가까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모래가마니로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인민군 3사단이 넘어서 자구산으로 이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거기서 국군 1사단 13년대가 그거를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민군 3사단은 밤낮으로 이제 낙동강 넘어서 대구로 가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었고, 인민군 3사단은 많은 병력 손실을 보는데 왜 보냐면은 밤에 낙동강을 건너서 가면 바로 이제 모래사장이 있어요. 모래사장에서 건너서 바로 이제 산으로 막 타고 올라가서 325고지 자구산을 지나야 칠곡군이라는 데가 있어요. 칠곡군을 거쳐서 이제 대구로 막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밤에 이제 이렇게 낙동강 건너서 다시 자구산을 거기 이제 점령해버리면은 미 공군이 와서 자구산에다 그냥 막 융단 폭격을 해버리니까 점령했더라도 미 공군 때문에 그걸 유지를 못해요. 밤에 공격했다가 또 이제 낮에 되면은 미 공군 때문에 후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민군이 죽고 국군도 하루에 많이 죽었다 한 100명 정도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 인민군은 자고산을 지나서 대구로 가겠다. 국군 1사단 13년대는 못 간다. 간다 못 간다. 간다 못 간다. 간다 못 간다. 여름 내 8월 달에 거기서 싸움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민군 3사단이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많이 죽었죠. 죽으니까 점령지에서 의용군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포천, 그다음에 의정부, 그다음에 서울, 그다음에 뭐 수원, 그다음에 대전 근방 점령은 돼서 젊은 사람들을 다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의용군을 만들었어요. 그 의용군이 자그마치 40만이 된 거예요. 이 의용군이 참 앞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의용군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제도에 있을 때 우리는 북한을 가지 않겠다 하는 사람이 7만 5천 명이에요. 그건 다 이제 북한은 싫어, 공산군은 싫어하고 남한의 의용군이기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한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된 거죠. 하여튼 뭐 의용군이 40만이 모집을 해가지고 지금 낙동강 전투에 투입해서 총알바지를 쓴 거죠. 그러니까 많은 의용군들이 죽고 지리산 근방에서 이제 남루당 유격대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백운산 지리산에 있는 의용군 저기서 남루당 유격대들을 다 동원해 갖고 이제 낙동강 전투에 다 투입을 해서 이제 낙동강 넘으려고 그렇게 싸움을 많이 하고 있었죠. 국군 1사단 13년대도 많은 피해를 볼 때는 한 100여 명 정도 매일 이렇게 부상자가 생기고 전사자가 생기고, 그러니까 막 대구에서 우리가 대구를 지키지 못하면은 부산이 점령된다, 우리는 망한다, 그때 죽을 바에야 우리가 여기서 막자. 그래서 군인으로 오십시오. 그러면요 하루에 막 2,000명씩 3,000명씩 이렇게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피난 가서 부산에서 먹을 것 없이 죽을 바에는 차라리 밥이라도 주니까 우리가 먹고 이렇게 싸우다 죽자. 그래가지고 막 너도 나도 이제 군인에 입대를 했다고 그래요. 참 그러고 보면은 그러니까 모집할 때 저거 한강 넘은 군인들한테 뭐라고 이슈 명분을 세우냐면은 이렇게 시흥 보병학교 가면은 밥을 주니까 밥을 줄 테니까 오라 그랬대요. 인민군으로 싸워서 이기자. 그러니까 오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 밥을 줄 테니까 오라 그랬다고 그래요. 참 하여튼 뭐 한심한 일이죠. 대구에서도 너들 피난 가는데 먹을 것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잠잘 때도 없고 갈 때도 없지 않느냐. 군인 가면은 잠잘 때 있고 먹을 거 있고, 그리고 싸움을 해서 이기면은 우리가 집도 찾을 수 있지느냐. 그러니까 가자. 그러니까 2,000명, 3,000명 막 그렇게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또 애국심이 크고 살기가 어려운가를 우리가 그때 당시를 알 수가 있겠죠. 8월 14일 인군이 이제 다시 낙동강 건너서 328고지를 이제 점령을 했어요. 그럼 뭐 낮에 점령했더라도 인민군이 그냥 융단 폭격을 해버리니까 또 그냥 도망가야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는 낙동강을 넘을 수 없다는 결론이 외관전투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전격작전에서 낙동강 넘어서 대구 근방, 밀양 근방에서 공격했으면 이런 일이 없죠. 그래 가다 쉬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 하다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 바보 작전에서 3사단 병력들만 많이 강을 넘다가 죽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되면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고, 대통령이 훌륭하면 국민 전체가 잘 살고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도 이렇게 이제 미군한테 다 작전권을 넘기고 여기까지 왔으면은 신성모를 바꿔야죠, 국방장관을. 그런데 신성모를 지금까지도 국방장관을 둔 거예요. 신성모 국방장관을 가르쳐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눈물 장관이라 그래요.
왜 눈물 장관이라 그러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뭔 말하면 우리 대통령 연세가 많으신데 애국자이신 우리 이승만 대통령 카카 그러고 그냥 말 많으면 울면서 예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예스맨이라고 그래요. 그냥 벌벌 떨면서. 그런데 무슨 작전을 설명하고 무슨 좋은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예스맨 눈물을 흘리면서 벌벌 떨면서 아무 대답도 모르고 지시만 한 거예요. 그리고 신성문은 이 군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영국에서 살다가 선장 배 움직이다가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이 예스맨 마음에 들으니까 국방장관을 시킨 거예요. 그런 인간을. 그래가지고 이제 국방장관을 해가지고 군 전체를 지휘를 못하니까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신성문을 바꿔서 김석원이나 김영일이나 김홍일이나 다른 유명한 하고 이범석 장군을 참 세워야 되는데 이범석 장군이 족청계로 이제 세력이 커지니까 자기를 견제해서 밀어내고 이범석 장군이 대통령가 해가지고 얼마나 이범석 장군을 견뎠는지 몰라요. 자유당을 조직을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총재고 그리고 이제 이범석 장군이 이제 이렇게 부대표가 된 거죠. 그것도 그냥 쫓아내버리고 이기붕이가 이제 다 차지해버리고 그리고 선거할 때도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이범석이가 부통령인데 그냥 장택상이가 막 공작을 해가지고 이승만 지도받아갖고 공작을 했고 이범석은 떨어지고 한태영을 부통령에 시켜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이범석 장군이 병신이 돼버렸어요. 그냥 한을 맺혀갖고 그러면은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부통령 나왔을 때 잘 부통령 당선되게 하고 키우고 잘 길러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연세 많으시니까 물러가고 이범석이가 대통령이 됐으면은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는 안 될 거예요. 모두 이범석을 바보 취급하고 밀어내고 쫓아내버려갖고 그 이기붕 신성모 예스맨 눈물 흘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승만 옆에서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결국은 살고 일어나갖고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기붕을 신성무를 눈물 장관 예스맨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전쟁은 사람이 하지 무기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최병도 이기붕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국방에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김일성도 바보 작전만 안 했으면은 벌써 부산 점령을 하죠. 바보 작전에서 이제 낙동강을 도저히 이민군 3사단이 넘을 수가 없어요. 이영호가 서울에서 막 수원에서 막 천안에서 막 빨리 가자고 막 항의했는데 결국은 이영호도 여기서 자구산을 넘지 못하고 매일 죽어가니까 한숨을 쉬면서 한계를 느낀 거죠. 여기서 자구산 328고지 이걸 넘지 못한 것은 이영호가 그냥 뼈가 사무치게 한이 맺혀가지고 매일 고민한 것이 이게 자구산이에요. 그리고 이 328고지 자구산은 국군도 많이 죽고 인민군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났으면은 13만 명이 행방불명이에요. 그러니까 국군묘지에 가면은 제일 앞에 13만 명 명단이 쫙 있어요. 이분들은 아직도 행방불명이다. 시체를 못 찾았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 때, 그리고 이제 전두환 때 이렇게 국군 시체를 찾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때 시체를 찾으면은 그래도 많이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래도 전쟁 끝났지만 10년도 안 됐으니까 시체를 찾으면은 뼈나 시체를 유품을 많이 찾을 수가 있으니까 찾아가지고 유가족들한테 시체라도 찾아줘야죠. 그런데 이승만 때도 안 참고 박정희 때도 안 오고 전두환 때도 안 오고 노무현 때 안 오고 그리고 국군 시체를 찾자 한 사람이 노무현이에요. 그리고 좌파정권 나쁘다 노무현 나쁘다 그러지만은 우익도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승만 때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노태우 때 하지 왜 안 했어요? 결국은 노무현 때 찾아가지고 지금 한 13,000명 정도 찾았는데 지금은 DNA가 발달해가지고 가족을 찾아준 사람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도 계속
찾고 있는데 이제는 원체 오래돼 가지고 다 썩어 가지고 뼈나 유품을 찾을 길이 없잖아요. 6.25 때 제일로 많이 쌈을 치우려고 하고 제일 많이 죽은 데가 이 지금 328고치 자구산, 강구에 181고치 두 군데에서 제일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강구 185고치는 지금도 별로 찾지를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구산은 뭐 이렇게 몇십 구 찾았다고 그래요. 참 그런 거 보면은 6.25가 엄청난 전쟁인데 세계 10대 전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에게서는 너무 여기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뭐 이영호가 여기서 탄식을 하고 저 300고치 저걸 넘지 못해서 대구로 공격을 못하다니 탄식을 하다가 결국은 여기서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영호의 분노, 이영호의 탄식, 이영호가 전격작전을 못한 것이 여기서 이제 한이 맺혀서 여기서 이제 이영호는 이제 끝나는 것이죠. 이민군 3사단, 이민군 3사단과 이민군 3사단, 15사단, 13사단이 외관 수암산 그러니까 칠곡 위에 가면은 다부동이 있어요. 다부동의 남쪽으로는 산 있고 무슨 기본 산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는 수암산이 있어요. 기산 있고 북쪽으로는 수암산이 있는데 그 수암산 뒤쪽에 이민군 3사단, 이민군 15사단, 이민군 13사단이 싹 모여가지고 한 번에 수암산하고 유악산을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382고치를 넘지 않고 옆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부동을 지나서 칠곡을 지나서 부산을 가자 이렇게 이제 작전을 센 거예요. 그런데 인민군이 이 다부동에다가 너무 병력을 많이 배치하는 것은 작전의 잘못입니다. 인민군 1사단, 인민군 3사단, 그리고 인민군 13사단, 인민군 15사단 4개 사단이 지금 다부동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다부동은 기산하고 유학산만 딱 막아버리면은 절대 여기를 넘지를 못하게 되겠더라고. 가서 보니까 이 다부동은 신라 때 백제하고 신라하고 엄청나게 싸움을 하고 그리고 전쟁마다 여기는 싸움을 해서 대한민국 목줄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집중으로 4개 사단을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1개 사단 정도만 하고 나머지 사단은 저 진주근방으로 그리고 이제 대전 그리고 이제 영동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그랬었는데 4개 사단을 여기다 집중한 것은 작전을 참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인민군 3사단, 15사단, 13사단이 유학산 뒤에서 모여가지고 집합해가지고 이제 옆으로 해서 칠곡을 공격할 것 같으니까 이제 비군이 이제 이렇게 겁을 낸 거죠. 그래서 8월 16일 그러니까 8월 15일 지나서 8월 16일 국군 1사단 백선예비가 이제 장군이 이제 인민군이 집결했다고 보고를 하니까 메가더고 워커가 B29 98대가 이제 11시 58분부터 출동해서 26분 동안 250kg 폭탄을 3,000개를 막 퍼부숴 버린 거예요. 소나기 오는 것 같이 집결은 3개 사단한테 그리고 500kg 고성능 폭탄 150개 그러니까 900톤을 그냥 소나기 뿌리듯이 그냥 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집결지에다가 막 소나기 뿌리듯이 뿌려버리니까 얼마나만 여기서 죽었는지 몰라요. 이것을 외관 전투, 외관 이렇게 폭격이라고 그래요. 6.25 때 가장 많이 폭격을 하고 가장 많이 죽은 이렇게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폭격을 하니까 그냥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얼이 빠져버렸어요. 인민군이. 그래가지고 17일, 18일, 19일 3일 동안은 인민군 전 부대가 움직이지를 못한 거예요. 얼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속도전을 내지 못한 것이 전격작전을 못한 것이 미 공군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때 깨달은 것이죠. 3개 사단이 거의 막 그냥 전멸되다시피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외관 폭격이라 그래요. 가장 미국에 때 많이 인민군이 이제 피해를 본 것이죠. 인민군 3사단은 끝내 300고치를 넘지 못하고 그거는 이제
9.18 수복 때 도망을 친 거죠. 그래서 이영호는 전격 작전에 빨리 가자, 쉬지 말고 가자 했는데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여기서 대구를 점령하지 못하고 부산을 점령 못하면서 끝내 탄식을 하다가 북한에서 이렇게 11월 달에 강계에서 전운회를 할 때 낙동강에서 그냥 탄식을 한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전격작전에서 부산까지 가자고 그러는데 서울에서 3일 동안 먹고 자고 놀고 수원에서 먹고 자고 놀고 그리고 막 천안에서 먹고 자고 놀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평택에서 먹고 자고 놀고 그래서 세상 300곳지 그것은 그냥 한숨에 넘을 건데 그걸 넘지 못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이제 탄식하고 이 바보 작전 때문에 결국은 이민군이 참패한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김일성이 막 고함질러 갖고 이영으로 그냥 감금을 시킨 거죠. 그게 정치본 수용소예요. 최초로 이영우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평생을 감옥에서 살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쥐를 잡아먹고 살다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전혀 이영우가 살았다 소리를 못 들은 거 보면은 한 5, 6년 전에 이영우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가 낙동강 300곳지로 넘지 못하고 여기서 후퇴한 것을 보면은 이영우가 얼마나 탄식을 하고 이렇게 북을 후퇴했는지 모릅니다.